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이 곧 다인종 국가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분위기가 한국도 곧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유학이란 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한국에 계신 님들의 삶이란 관련이 있는 거라서 미국에 있다 보면 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미국은 다인종 국가고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말고 예전에 이전 직장 동료들이랑 오랜만에 만났어요. 지금 제가 이직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인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별로 없고 미국에서 나고 자란 백인들이 많은 회사에 제가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실리콘밸리 왔을 때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가 실리콘밸리에서의 처음 직장이 아니에요. 이전에 사실 제가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에 살다가 실리콘밸리의 다른 모 회사에 회사로 이직하는 바람에 실리콘밸리 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실리콘밸리에 이사와서 살다가 또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이직을 또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 직장 동료들이 오랜만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다녔던 이 직장에 인도 친구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게 봤는지 점심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전 직장 인도 동료들이 인도 사람들끼리 점심 식사를 하는 모임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생각이 났나 봐요. 오늘 우리 점심 모임 하는데 내 생각이 났어라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점심 모임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히 바쁜 날이 아니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인도 애들이 3명이 나왔더라고요. 3명 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에요. 그래서 점심 모임에서 근데 2명이 인도인 여자였고 1명이 인도인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예전 직장 동료들이 점심 먹자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밥 먹으면서 이 인도 친구들이 주제가 관심사가 다 한국 드라마인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도 스트리밍 미디어로 이제 한국 드라마를 다 볼 수 있거든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미국 드라마나 유럽 드라마들을 다 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인도계 2인자들이 이 스트리밍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인도의 영화나 드라마도 보겠죠? 그래서 인도 영화들을 인도인들은 발리우드라고 해서 많이 봅니다. 헐리우드의 인도 버전이요. 발리우드는 인도의 뭄바이의 옛 지명이 봄베이였는데 봄베이의 할리우드라는 뜻으로 발리우드라는 말을 인도의 유행 영화를 뜻하는 말로 인도인들은 씁니다. 인도인들은 미국에서도 발리우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이 친구들이 자국 인도 영화나 드라마만큼이나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봐요. 제가 이 미국 유학고수라는 채널 이외의 미국 유학고수 채널의 영어 버전이 있거든요. 인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 취향 버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 방송이 취미라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 개인 방송이 채널에서 요즘 인디 있는 채널들이 한국인 여자가 영어로 방송하면서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역캠하는 거예요. 한국인 여자 역캠들이 영어로 인도인들에게 방송하는 거 엄청 인디입니다. 인도인들이 한국 문화를 매우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한국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한국 문화는 제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제가 보면 얻을 게 없어요. 얻어 못 배우고 새로운 문화나 역사적 사실을 못 배우기 때문에 저에게는 한국 미디어 시청은 시간 낭비입니다. 드라마를 본다면 저는 이제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봐요. 영어 공부도 되고 미국 문화도 배우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미드를 많이 봤습니다. 미드를 보든지 아니면 저는 좀 관심사가 이제 그 유럽의 중세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 있잖아요. 중세의 기사들 나오고 막 그런 굉장히 서구적인 전통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고요. 그리고 로마를 바탕으로 한 그 로마 시대의 그런 대서사시 이런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영어도 배우고 서양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요. 그리고 저는 일본 영화도 되게 좋아해요. 일본의 그런 사무라이 시대를 다룬 그런 중세, 봉건제를 다룬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어를 가끔 공부해서 일어 공부에 도움이 되고 일본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 실리콘밸리에서 일본 하청업체를 잘 관리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 이점이 있거든요. 하여튼 한국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봐요. 한국 요즘 K-드라마의 트렌드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또 한국 드라마 장르라 사실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중세 드라마나 일본의 중세 드라마를 보면은 역사를 좀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가 실제 역사랑 맞는지 아니면 이제 각본을 했는지 또 역사서 같은 거를 좀 들춰보면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외국어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국 드라마를 주로 보고요. 한국의 요즘 K-드라마는 내용이 뻔하잖아요. 가난한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남자는 항상 재벌 2세이고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고 막 뚜껑 열리는 그런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꽃미남 스타일의 재벌가의 상속남이 남자 주인공이고 가난한 무이푼의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무이푼의 가난한 여성을 짝사랑하고 가난한 무이푼의 여자에게 굉장히 뭐랄까 스윗하게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또 이러다가
이런 재벌 2세 남자 주인공 이외의 부 캐릭터가 나오죠. 혹은 3명까지도 나타나가지고 이 재벌 남자들이 경쟁하면서 한 명이 가난한 여성 한 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굉장히 고민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판타지잖아요. 근데 하여튼 황당한 판타지라서 제가 안 봐요. 그런 건 여성용 야동이라는 장르예요. 한국 여성들이 야동 보는 남자들을 질타를 자주 하는데 한국 여성들도 야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야동이라는 말의 정의는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극대화하여 자극하는 인간의 욕망의 끝을 영상으로 만든 게 야동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K드라마는 야동의 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동을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K연예 드라마를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인도 친구들이 특히 인도 여성들이 이 한국의 요즘 드라마를 다 빠져 있어요. 한국 남자 탤런트를 이름 다 외우고 다니고 그래요. 한국 드라마 나오는 최신 것들 다 보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사실 한국에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한국 영화가 그렇게 스케일이 좋지 않았고 한국 영화 수준이 별로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홍콩 영화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막 홍콩의 범죄 조직을 주제로 한 범죄 액션 드라마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막 홍콩이 굉장히 멋진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홍콩의 가수들 음반을 카세트 테이프로 사서 저도 들은 적이 있고 홍콩 여행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또 한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오타쿠 문화라고 하죠. 사실 제가 약간 오타쿠예요. 제가 일본어 배운 게 일본 애니메이션과 일본 게임을 하다가 일본어를 배운 케이스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글로 된 정발 게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는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수능이 끝나고 해방감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구매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한국산 정발 게임이란 게 없던 개념이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1이 처음 나온 시절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아키하바라를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아키하바라 할 때 일본 도깨비 여행이라고 패키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에 인천공항에서 도쿄로 가는 비행기 패키지죠.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을 일본에서 자고 일요일 저녁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모텔 숙박하는 예매가 다 돼 있고 일본 가는 비행기표도 다 예매가 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가 한 40만원 정도에 나오던 시절이거든요.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주말 여행을 가가지고 아키하바라 같은데 일본의 용산전자상가라고 할 수 있죠. 아키하바라 같은데 가면 게임 판매하는 거리가 쭉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게임을 구매하고 오는 거죠. 이런 데 있고 이런 데 있고 이런 데 있고 쭉 보는 거죠. 그렇게 게임을 쭉 보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 게임을 쭉 보다가 배고프면 우동도 먹고 스시도 먹고 지루해지면 도쿄 시내도 나가고 도쿄 구경도 하고 이런 게임 쇼핑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키하바라에서 파는 게임들은 일본판 게임이에요. 아키하바라에서 산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어로 되어 있는 그런 게임들이기 때문에 일어를 알아야 됐죠. 그래서 그때 히라가나와 카타가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본 게임 처음 딱 켜면 게임 시작한다 메뉴가 나오겠죠? 당연히 일본어로 나옵니다. 게임 후 하지 말이라고 일본어로 나오겠죠? 게임을 로딩한다는 게임으로 로도스루, 게임을 끝낸다, 게임으로 오와리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메뉴라 그렇게 일본어라고 그거 알아야 게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일본어 알아야 합니다. 일본 한문은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도 한문을 쓰니까 일본식 한자는 있는 것만 살짝 배우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서 일본어 배웠어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좀 가보고 싶어지죠. 일본에 유학 가서 살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게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프라모델 같은 거 좀 사가지고 집에 페인트 도장 부스 만들어 놓고 나도 그 액션 피규어나 토미카 같은 자동차 모형들 이런 거 내가 막 색칠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결국에는 뭐 미국을 유학 왔지만 한때 저도 일본에서 살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만큼 문화가 어떤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게요.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들이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죠. 일본 아줌마들이 한국 여행 자주 오는 게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그러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인도 사람들한테 한국 문화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날 점심때 같이 온 인도인 남자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와이프가 한국 여행을 가자고 해서 한국을 다녀왔다고 하네요. 또한 이날 점심때 온 인도인 여자 동료들은 한국에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한국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걸 넘어서서 한국 여행을 최근에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다 그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장소 있잖아요. 근데 인도 애들은 대부분 힌두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인도 애들이 한국의 명동에 유명한 교회도 가봤다는 거죠. 한국 교회 왜 거기 가봤어? 그랬더니 거기서 그 결혼식 하는 장면이 나오는 K드라마를 봤는데
아, 그게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거기도 가봤다는 거예요. 비슷한 현상이 일본에도 일어납니다. 크리스천 비율이 1%도 안 되는 일본에서도 결혼식을 교회에서 합니다. 일본 여성들이 교회에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온 미국 영화에 많이 심취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결혼식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신도가 없고 오로지 결혼식의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실 교회가 아니라 결혼식 비즈니스 업체죠. 건물 인테리어를 유럽식 교회로 바꾼 것일 뿐이죠. 여튼 이 인도 여성들이 한국 교회에도 다녀왔더라고요. 오로지 K드라마에 주인공들의 발자취를 닿아서 말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 한국에서 직장 다닌다고 왔다고 그랬잖아. 그 직장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국 대기업에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 한국 기업 문화도 또 K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그 한국 대기업의 임원 역할로 나오는 또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너무 멋지고 너무 잘생긴 훈남들 많은 직장에서 이런 데서 한번 자기도 다녀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날 만난 제 인도인 동료들이 모두가 한국에 가서 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에 살고 싶은 판타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실리콘밸리 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미국 이 좋은데 살면서 한국에도 이민 갈 생각을 하다니 모든 것은 다 한국 드라마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게 되는 거죠. 막상 한국에서 회사 다녀본 저는 매일 야근하고 상사에게 갈굼당하고 서럽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그게 현실인데 이 인도 친구들은 한국 직장에는 훈남의 스윗한 멋진 남자들이 로맨스를 베푸는 그런 공간으로 한국 기업을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한국 대기업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지하게. 그래서 한국 대기업 가려면 어떻게 되냐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대기업에 인도인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서 모 전자 대기업을 다녔는데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가 사실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인데도 인도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한국 회사에 사내식당이 있거든요. 근데 사내식당이 다양한 메뉴들 있죠? 뭐 한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서양식도 있고 그런데 인도인들이 하도 많아서 인도식 메뉴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도식 메뉴 코너에서도 가서 먹어본 적 있는데 그냥 한국식 카레가 아니라 진짜 인도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인도 카레랑 먹는 나탁한 떡을 난이라고 하죠. 그 인도 사람들이 먹는 그 하얀 떡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접시 모양으로 된 떡 덩어리 그 난이라 그러거든요. 난도 나오고 인도 카레가 정통이에요. 그런 양념 같은 것들도 탄두리 양념 같은 거 그런 거 제대로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인도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죠? 인도 직원들을 위한 배려가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데 지금은 더하겠죠.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 게 10년 전인데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가려고 하고 있고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한국 대기업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인구수가 줄고 있어서 더 단일민족 국가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이제 오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변하냐면 미국처럼 변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처음에는 이제 거의 백인들로만 시작된 그런 개신교 국가였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밀려오면서 이제 그들을 다 포용하기 위해서 좌파 진보적인 문화 즉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는 문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다 존중받아야 되고 모든 종교는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상 뭐 그런 거죠? 그러한 종교다원주의 문화다원주의가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찬가지 일이 한국에 일어나겠죠. 근데 사실 유교를 저는 전통사상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사실 전통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온 사상이잖아요. 공자님은 중국인 조상이잖아요. 중국인 조상의 사상인데 이제 한국에 영향을 미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중국인 조상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한국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로 잡았죠. 그리고 한국의 그런 단일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폐쇄성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한국을 한민족들이만 사는 땅이라고 보기 힘들어질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몽골 사람들, 그 외에 필리핀, 동남아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여행을 갔어요. 사실 한국 여행을 자주 갑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 여행들이 잘 나고 있어요. 1년에 한 3번 정도 여행 갑니다. 1년에 한 3달 정도 한국에 가서 일하다 온다고 보면 되는데 왜냐면 제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어렸을 때 친구들 다 한국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자주 가요. 그리고 뭐 저 한국말 이렇게 잘하잖아요. 저 한국말 잘하고 제 아내도 한국말 잘하고 그리고 제 자녀도 한국말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 자주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자연 경치가 좋으니까 강원도에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식당에 갔어요. 강원도 하면 그 뭐랄까 재래식당에서 감자수제비 같은 거 되게 유명한 집 있잖아요. 그래서 감자수제비를 먹으러 갔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몽골 사람인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약간 몽골 발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잘 아냐면 제가 대학교 때 몽골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몽골 사람들 특유의 발음이 있거든요. 그 약간 K 발음 같은 게 발음할 때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 왜냐면
그 몽골 계열의 언어가 그런 발음류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어떻게 들어보면 러시아 발음 같기도 하고 이제 몽골분이 한국말로 주문을 받는 거예요. 뭐 드시겠어요 하는데 약간 몽골어 발음이 나는 거여서 몽골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그 호텔에서 강원도에는 호텔에서 밤에 와이프가 스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스시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곳을 막 검색을 해봤어요. 어느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검색해서 갔는데 몽골인 타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골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몽골어로 된 단판이 있는 거예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구석에서 얘기하고 있고 완전 몽골 타운인 거예요. 마치 무슨 LA 한인타운처럼 몽골 타운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목을 지나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선족 타운이 펼쳐지는 거예요. 중국말로 한문으로 막 적혀 있는데 중국어 스타일 한문이 쫙 적혀 있고 양꼬치 가격도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족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조선족, 몽골인 인도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한국으로 오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마치 미국이 그렇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제 그런 노동 계열의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죠. 그래서 미국의 호텔 같은 데 가보면 그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청소하시거나 호텔 셔틀 운전사 그런 분들이 이제 멕시코에게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회사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이민자와 중국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한국 이민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일본 이민자는 별로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내국인들과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중국인, 인도인, 한국인들의 주요 3인종의 외국 인종 간의 외국인 세력이 주로 이공계에서 형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미국의 사회는 식당이라든가 호텔, 세탁소, 슈퍼마켓 이런 데는 이제 사장은 미국인이거나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멕시코 이민자들입니다. 물건 막 배달하고 청소하는 인력들은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인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사장